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잘 이렇게 감별을 해서 적절하게 원인들을 제거를 하고 치료가 돼야 이 저림 증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 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의 저림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발의 저림증은 손의 저림증과 마찬가지로 한 40, 50대 중년층 이상의 환자들에서 많이 호소를 하는데, 이 증상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찌릿찌릿하다든지 바늘로 찌른다, 전기가 통한다, 머리를 좀 이렇게 밟는 기분이다, 감각이 둔해진다, 활동하고 연관없이 쉴 때 좀 심해진다, 이런 분도 있고, 엉덩이부터 타고 내려오면서 다리까지 쫙 전달이 된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발저림증의 원인을 잘 감별하여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중풍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원인들을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초신경에 병이 있는 말초신경병증입니다. 이는 말초신경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게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몸의 여러 가지 기관에 문제가 좀 올 수 있지만, 말초신경에 염증이 오는 것도 대표적인 후유증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을 때 호소를 하는 분이 많고, 그 다음에 알코올 섭취가 과량으로 오시는 분, 알코올에 의한 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석을 하는 심부정 환자들도 저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말초신경에 자극으로 인해서 지간신경종이 저림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죠. 발 자체에 문제가 아니고 척추에 문제가 있지만 척추에 신경이 내려오면서 자극이 될 때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디스크 위에서 신경을 눌리게 되면 발 쪽에 오는 신경이 자극이 돼서 저림이 올 수 있죠. 나이 드시면서 오는 협착증에서도 저림이 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발에 있는 말초혈관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족냉증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레이노드 현상, 말초혈관의 수축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버거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흡연을 장기간 오래 하신 분들 발가락 끝이 썩는 병이 있죠. 그 다음에 고혈압이 오래됐을 때 동맥혈관 자체가 혈전이 생기면서 막히는 폐쇄성 동맥경화증 같은 거, 아테로스클레로시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저림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추신경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풍이 대표적인 거죠. 그렇지만 많이 흔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발에 힘이 약해지는 게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중추신경, 척수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척수에 혈액순환이 안 된다든지, 척수에 염증이 있다든지, 종양이 있을 때 그게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저림증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리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족저근막염, 그 다음에 근막통증 증후군, 발에 있는 아주 많은 근육과 인대들의 문제가 생기는 근염, 그런 경우도 굉장히 저림 증상을 호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 외에 통풍 때도 생길 수가 있고, 종자골이라는 아주 작은 뼈가 있습니다, 발바닥에. 그 종자골에 생기는 종자골염, 그 다음에 흔하진 않지만 하지불안 증후군,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인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인들이 하나만 아니고 두 개, 세 개 또 같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잘 이렇게 감별을 해서 적절하게 원인들을 제거를 하고 치료가 돼야 이 저림 증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증상만 없앤다고 해서 이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단은 환자의 문진을 잘하고 과거력을 말씀을 들어보고, 현재 어떤 내과적인 질환이 있어서 치료를 하는지, 다른 과에서 환자가 진찰을 받고 있는지 한번 잘 물어보고, 좀 의심이 되는 질환이 있다면 엑스레이를 찍어본다든지 CT나 MRI를 한다든지, 대표적으로 하는 게 초음파죠. 저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좀 즐겨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맥혈관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혈관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영상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을 할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는 우선 증상을 없애기 위한 치료를 하게 되죠.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물리 치료를 하게 되는데 물리 치료 중에서 충격파 치료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기 치료보다 도움이 많이 되고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중에는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주사 치료 중에서 대표적인 게 DNA 같은 거, 콜라겐 같은 재생 주사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가끔 본초염이나 염증이 심하면 스테로이드를 쓸 수는 있지만 그거는 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영상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팔저림증이 있을 때 그것의 원인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잘 감별해서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 된다. 또 원인 질환이 필요하면 수술적인 치료도 필요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시면 저희들이 벌써 한 50개 정도 이상의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또 찾아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구독 안 하신 분도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 또 좋아요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